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스의 숫자의 표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P는 요즘 수학 공부에 빠져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던 P는 자연수 n을 연속한 자연수들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15고요.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15고 7 더하기 8이 15고 그냥 15가 15라고 합니다. 자연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연속된 자연수들로 n을 표현하는 방법의 수를 리턴하는 솔루션을 완성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n이 15로 주어지면 결과로 4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여기 문제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2, 3 이렇게 점점 더하고요. 그 다음에는 2부터 시작해서 3, 4 이렇게 점점 더하고요. 그 다음에는 3부터 시작해서 4, 5 이렇게 점점 더하는 거예요. 더하다 보면 합이 점점 커질 것이고 만약에 그 합이 이 n과 동일해진다면 n은 연속된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찾은 것이 되겠죠? 만약에 그 합이 n을 넘어간다면 해당 숫자에서 시작하는 연속된 자연수로는 n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은 이중 루프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외부 루프에서는 연속된 자연수를 시작할 숫자를 1부터 n까지 증가시키고 내부 루프에서는 합이 n보다 작은 동안 합을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볼까요? 우선 count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0으로 초기화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count를 반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외부 루프를 작성하면요. 이렇게 1부터 n까지 레인지 함수 사용하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 토탈이라는 변수에 0을 저장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토탈이 n보다 작은 동안 뭘 해야 되죠? 토탈에 이 num을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um은 1이 증가돼야겠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num이 4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토탈에 4가 더해지고 4는 15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는 num이 1 증가해서 5가 더해지고 그러면 4 더하기 5는 9로 역시 15보다 작으니까 또 num에다 1을 더한 이 6이 더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하다가 이 토탈이 n과 같아지거나 그거보다 더 커지면 이 while 루프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토탈이 이 n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우리 카운트를 1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탈이 n보다 더 크다면 그 num에서 시작하는 연속된 자연수로는 n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제 코드 작성이 끝났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잘 실행이 되고요.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여기 이렇게 이중 루프로 인해서 오브 n 제곱이 되고요. 공간 복잡도는 이렇게 정해진 수의 변수 외에는 추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브 1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연속된 범위를 탐색할 때 매우 효율적인 풀이 기법이 있는데요.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2개의 포인터를 사용하여 윈도우가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의 길이가 유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가면서 전체 범위를 스캔하는 효과가 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예제와 같이 15가 입력으로 지어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연속된 자연수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시작 포인터를 숫자 1에 위치시키고 종료 포인터를 숫자 2에 두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작 포인터는 현재 범위에서 제거할 숫자를 가리키고 이 종료 포인터는
현재 범위에서 추가할 숫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는 연속된 숫자의 합이 이렇게 1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1은 제거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2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범위에는 이렇게 1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토탈과 n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탈이 n보다 작다면 종료 포인터를 증가시켜서 이 종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가 범위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료 포인터는 3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 토탈이 이렇게 3으로 증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숫자 2가 범위에 들어와서 합이 3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15에는 턱없이 모자르죠. 그래서 종료 포인터를 또 한 번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던 3이 토탈에 더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토탈은 6이 되고 종료 포인터는 이제 4를 가리키고요. 여전히 15보다 작죠? 그러니까 종료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4를 또 더해주고요. 그러면 10이 되죠? 그리고 종료 포인터를 한 칸 더 이동합니다. 여전히 15보다 작네요. 그래서 종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5를 토탈에 역시 더해주고요. 그러면 15가 되죠? 그 다음에 종료 포인터를 한 칸 더 이동시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합이 15가 되는 자연수의 범위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15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려면 다시 균형을 깨뜨려야겠죠? 이때는 시작 포인터와 종료 포인터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1을 범위에서 제거하고요. 시작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합니다. 그리고 종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6을 토탈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종료 포인터도 한 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토탈이 20이 돼서 15보다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작 포인터를 증가시켜서 범위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또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시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2가 범위에서 제거가 되고요. 시작 포인터는 이렇게 3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토탈이 18로 떨어지는데 여전히 15보다 크죠? 그러니까 시작 포인터를 또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시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3을 토탈에서 제거하고요. 시작 포인터가 다음 숫자인 4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토탈을 보면 15가 되죠? 그래서 n과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두 번째로 합이 15가 되는 자연수의 범위를 찾은 겁니다. 첫 번째 범위를 찾았을 때와 동일하게 시작 포인터와 종료 포인터를 동시에 증가시킬게요. 그러면 시작 포인터는 5로 이동하고요. 토탈에서 4가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종료 포인터는 8로 이동하고요. 토탈에는 7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합이 18이 되니까요. 15보다 커지죠. 이제 합이 15보다 커졌으니 시작 포인터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시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5는 토탈에서 빠지고요. 시작 포인터는 6을 가리키게 되죠. 그러면 토탈이 13이 됩니다. 그러면 15보다 작아지죠. 그러면 종료 포인터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8이 범위에 들어오고요. 종료 포인터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합이 21이 돼요. 그러면 다시 토탈이 n보다 커지죠. 이것은 시작 포인터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6을 범위에서 빼주고 시작 포인터가 다음 7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토탈이 15가 되죠. 그래서 n과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합이 15가 되는 세 번째 자연수 범위를 찾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포인터와 종료 포인터를 동시에 증가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7이 빠지고 이렇게 9가 들어와서 17이 되겠죠? 그러면 n보다 커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터와 밀당을 반복하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 시작 포인터는 이렇게 마지막 숫자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종료 포인터는 이렇게 아예 범위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토탈이 이렇게 15가 되겠죠?
그래서 n과 또 동일해지고요. 여기서 합이 15가 되는 마지막 자연수 범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고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위의 합이 n보다 작다면 합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종료 포인터를 증가시켜 범위의 맨 뒤에 있는 숫자를 추가합니다. 범위의 합이 n보다 크다면 합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 포인터를 증가시켜 범위의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제거합니다. 범위의 합이 n과 같다면 n을 연속한 자연수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찾은 것입니다. 이때 시작 포인터와 종료 포인터를 동시에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해 볼까요? 이전 풀이와 마찬가지로 count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카운터를 반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개의 포인터가 필요해요.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 포인터를 low라고 하고 종료 지점을 나타내는 포인터를 high라고 할게요. 그리고 low는 숫자 1로 초기화하고요. high는 숫자 2로 초기화할게요. 그리고 total이라는 변수에 현재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합을 저장할 건데요. 맨 처음에는 1이 됩니다. 왜냐면은 low가 숫자 1이니까요. 이 high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 2는 추가할 숫자지 아직 추가된 숫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while문이 필요한데요. low가 high보다 작은 동안 지속합니다. 만약에 현재 합이 n보다 작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합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종료 포인터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선 현재 토탈에 하이 값을 더해주고요. 즉 하이 포인터를 이동하기 전에 하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이는 하이 더하기 1로 갱신합니다. 즉 기존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던 숫자를 토탈에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종료 포인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경우가 아니고 토탈이 n보다 크다면 그럼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죠? 토탈은 토탈 마이너스 로우가 돼요. 즉 로우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던 숫자를 토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를 갱신해 줘야 되죠. 로우 플러스 1로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토탈과 n이 같다는 얘기죠. 즉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 범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를 1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이 포인터도 1을 증가시키고요. 로우 포인터도 이렇게 1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럼 코드 작성이 끝났는데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까요? 네,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데요. 제출돼 볼게요.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단일 루프를 이용해서 시작 포인터와 종료 포인터 둘 중에 하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O of en, 즉 비고 계산법에 따라서 O of n이 됩니다. 공간 복잡도는 n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메모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O of 1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래머스의 숫자의 표현 문제를 함께 파이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시는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